자, 닥터 지버고인데 또 1권은 어디 가고 지금 2권만, 아니 2권 갖고 왔는데 어떻게 2권이 다 2권 다 2권만 꽂혀 있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대충 이런 두께입니다. 이런 책 2개가 이제 닥터 2권이 닥터 지바고인데요. 표지를 보시면은 1, 2권 표지가 물론 똑같은데 닥터 지바고에 왜 지바고는 없고 웬 여자가 이렇게 이제 물으실 수 있는데, 그 문학동네에서도 닥터 지바고가 나와 있습니다. 박형규 선생님이 이제 번역한 건데요. 저는 물론 이제 어릴 때 오제국, 그 다음에 또 박형규 이렇게 그분들의 이제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문학동네에서 이제 표지를 바꿔서 물론 편집을 조금 새로 하긴 했지만은 지금 박형규 선생님이 개혁을 하실 수 있는 개혁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편집만 사실상 바꾸고 이제 표지를 이렇게 해서 이제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박형규 선생님 번역에서 그 번역본의 표지를 보시면은 그게 그 데이비드 린 영화의 오마 샤리프랑 줄리 크리스티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 이거 이제 할때 책을 낼 때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제발 그 표지에 그들은 쓰지 말자. 데이비드 린 영화는 이제 그만 보내주자가 이제 저의 유일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표지 디자인 할 때 표지에 들어가는 그림은 알아서 해라 이제 이거였는데, 그래도 저도 이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책이 나왔는데 갑자기 웬 여인의 초상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상화는 미국 화가가 그린 거더라고요. 보세요. 이런 책입니다. 네, 1909년 20세기 그림이고 모자와 베일을 쓴 여인의 초상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뜻밖이었지만, 보면 볼수록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닥터 지바고이고 제목이, 그래서 이제 물론 주인공 지바고이고 지바고의 얘기지만은 다른 주인공의 이제 비중도 만만치가 않고, 이제 지바고를 어떤 관점에서 읽을 것인가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냥 연구자가 아니라 한 명의 독자로서 그냥 볼 때는 이거는 연애 소설이다. 연애 서사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연애 서사이긴 한데 여기에 그 뭡니까 그 혁명, 뭐 내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연애서사가 이제 다른 식의 색채를 띠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독자들이 조금 더 흥미있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연구자 모드로 돌아와서 이 소설에 대한 좀 전문적인 얘기를 이제 하자면은, 인물을 이제 제가 파고 들어갈 텐데, 이 파스테르나크, 지바고는 작가 파스테르나크의 분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그건 너무나도 그냥 소모적인 거예요. 그냥 지바고는 바로 이거는 파스테르나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바고라는 인물을 러시아 문학 그 낭만주의 계보에서 이제 쭉 보는데, 저희는 이번 학기에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주수도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못 읽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 이런 지식인 잉여 인간의 최초의 그걸로 보거든요. 그 계보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잉여인간, 낭만주의자, 뭐 지식인, 엘리트 이런 걸 다 이렇게 묶어서 그 첫 번째 이제 제일 그 조상으로 말하자면 레르몬토프를 꼽는데, 거기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빼초리입니다. 그 계보가 이제 쭉쭉쭉쭉 이어져 오다가 체오프도 그런 이제 잉여인간 계보의 주인공들이 들어가는 소설을 쓰죠. 좀 긴 분량인데 결투인데, 혹시 궁금해서 찾아보시면 제가 쓴 논문도 걸려들 겁니다. 그래서 뭐 낭만주의, 패러디, 잉여인간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데, 이 지바고 파스테르나크는 말하자면 20세기형 잉여인간, 낭만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낭만주의자들, 잉여인간이 제일 많이 하는 것 혹은 그들이 의미를 보이는 대표적인 활동이 연애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습니다. 시를 쓰거든요, 지바고가. 그래서 마지막에 붙어 있는 지바고의 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웅장함을 부여하는 게 비극성, 비장함 이런 걸 부여하는 게 바로 혁명입니다. 그 다 들어가 있어요. 혁명과 사랑과 시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지바고 인물을 보면은, 이 지바고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죽음에 익숙한 인물이다. 맨 처음에 소설 시작할 때 엄마가 죽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으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누구의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까? 누구를 매장하는 겁니까? 쥐바고를 매장한다. 근데 이 쥐바고는 쥐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의 이제 생격, 대격, 목적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직역을 하면 살아있는 자를 매장한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번역했죠. 제가 이제 그 뭐야 역주를 달 때는 저는 역주를 최소화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냥 쥐바고에는 삶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냥 이 정도로 깔끔하게 이제 그냥 해버리는데 여하튼 이제 그래서 어머니 쥐바고를 장례 치르는 그 장면에서 이미 그 유리 쥐바고는 죽음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다는 거, 죽음의 체험을 어릴 때부터 이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묘사되는 게 쥐바고 아버지가 열차에서 떨어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죽는 열차에서 투신 자살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같은 그 기차에 미샤 구르don이 타고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지바고는 다시 조실부모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어릴 때 이제 양친을 잃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제 많이 사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지는 게 기독교적인 어떤 죽음과 불멸과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인데 그 지바고를 읽다 보면은 니콜라이 베제냐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바고의 외숙부인데 되게 위대한 학자라고 나오는데 무엇이 위대한지 지금 번역자인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러저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도스옙스키나 톨스토이 보다 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상적인 측면에 잘 잡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뭔가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는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소설인데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은 실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적어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사상의 그런 덩어리를 건질 수 있는 독자는 또 그렇게 건지시면 되고요. 이제 저는 그게 힘들었다라는 거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제 하나 뽑아낸 게 죽음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영생, 불멸일 뿐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아까 지바고가 조실 부모했다고 했는데 장모인 거죠, 그죠? 또냐의 어머니도 또 이제 조금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거의 임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장모 예비 장모죠. 이때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지바고가 굉장히 긴 말을 늘어놓거든요. 근데 사실 죽어가는 사람한테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렇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자기 엄마도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여자친구의 엄마인데 죽음이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즉 존재하는 것은 영생, 영혼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맥락에서 지바고가 직업이 의사라는 거는 굉장히 양가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의학이라는 거, 의료행위라는 거는 죽음에 가까이 가 있는 자를 살리는 거가 원래는 소임인데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은 그렇게 이제 노력했음에도 죽음을 바로 옆에서 체험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가의 직업을 의사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거는 묘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파스테르나크가 의학에 대해서 별로 몰랐기 때문에 그 의대 다닐 때 실습하는 거 이런 거 조금 묘사가 되는데, 해부 실습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게 묘사가 되는데 굉장히 두루뭉술식으로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건너뛰었는데 불가코프는 본인이 의사거든요. 키예프 출신의 의사이고 내전에서도 이제 군의관 자기가 이제 그거를 칼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때 칼은 메스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학 행위를 다루는 그런 실험인데 거기서는 개의 심장 이런 소설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개를 이렇게 섞어요. 그건데 생식기하고 이렇게 뇌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이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거를 개한테. 그래서 그걸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거를 은유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써요. 그래서 작가는 진짜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지바고가 의사라는 건 이제 그냥 설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군의관인데 나중에 빨치산 파르티잔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잡혀간 이유도 지바고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렇다 할 만한 의료 행위는 별로 그게 묘사가 되지는 않아요. 그 작가가 묘사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 좀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인제 의사이자 시도 끄적끄적이는 이런 인제 작가인 지바고의 삶. 생활인으로서 그는 어떤가. 인제 이 경우에는 제가 욕밖에 할 수 없는 인제 그런 상황인데 너무 우유부단하고 나약한데 그게 그냥 또냐랑만 있을 때는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데 라라와의 불륜이 본격화되면서 인제 굉장히 비난할 만한 그런 진짜 부도덕의 네 예로 인제 전락하고 맙니다. 그냥 어쨌거나 불륜이니깐요. 그다음에 인제 그 파르티잔에 잡혀 있을 때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처자식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저 상간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라라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근데 이것도 참 문제인 것이 라라도 또 임신을 해서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낳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제 가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인제 그 2년 뒤에 파르티잔을 탈출해서 다시 유라진으로 오게 된 그 지바고가 꾸는 꿈을 보면은 그런 죄책감을 반영을 하죠. 자기가 인제 모스크바 방 안에 있는데 이렇게 문이 잠겨 있든가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밖에서 아들이 문을 열어 달라고 인제 조르는데 그게 인제 자기는 잘 안 되는 거죠. 뭐 여하튼 인제 이렇게 계속 아이를 인제 방 안으로 들이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인제 다른 여자를 계속 인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제 그 바람 피우는 인제 남자의 입장에서 인제 이걸 한번 써 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그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마리나. 그 저기 마르겔의 딸하고 인제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는데 딸이 벌써 이게 또 둘이나 되니까 도대체 자식이 몇 명이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도피해 가지고 자기 글 쓴다고 돈도 안 벌고 이건 너무 무책임한 행위고 그다음에 인제 그 사회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도 대단히 퇴폐적이고 무기력하고 비겁한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군의관으로 참전을 할 때도 '아 전쟁이 터졌네. 내가 기꺼이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인제 착출돼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그 가능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 그냥 골방에 박혀 가지고 인제 시이나 끄적이려고 심지어 끼적이려고 하는 인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인제 여러모로 혁명에는 적합지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그에게 나름의 원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제 그 나름의 크나큰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역사는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역사 위에는 뭔가 더 높고 더 숭고한 원칙이 존재한다.' 이런 식의 믿음인데 여기에 인제 그 전범을 제공하는 게 전쟁과 평화입니다. 혹은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죠. 톨스토이는 나폴레옹 통치자 사령관의 선구자적 역할을 부정했으되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했다 해 갖고 약간 아쉬웠던 부분을 이제 자기가 덧붙여 줍니다. 역사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듯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듯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 혁명, 차르, 로베스피에르 같은 자는 역사의 유기체적인 선동자, 즉 발효소일 뿐이다. 혁명을 일으키는 자는 활동적이고 단선적인 열광자들, 이런 이제 그 천재들 뿐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개인에 대한 신비와 신화화를 이제 저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네. 나폴레옹이 대표적인데 참 똑같은 나폴레옹을 다 이렇게 인제 말을 다르게 하는데요. 그 라스콜리니코프나 이제 죄와벌의 라스콜리니코프나 인제 이런 인물은 나폴레옹을 굉장히 신화화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일한 시대에 쓰인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사실 나폴레옹을 죽이는 소설 그러니까 인물로서의 나폴레옹도 죽이고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로서의 나폴레옹도 죽이고 나폴레옹을 신화화한 그 자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나폴레옹 신화 자체를 아주 뒤엎어 버리는 인제 그런 소설을 썼는데 굳이 말하자면 파스테르나크도 그 계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귀족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족 출신 이 작가들은 그런 어떤 개인을 신비화하고 신화화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게 도스토옙스키는 잡계급, 중인 계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개인의 신화를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믿는다 말할 수 있어도 적어도 이제 소설을 보면은 그거를 이제 믿지 않으면 자기들이 치고 올라갈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인물들을 이제 신비화하는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 지바고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운명과 타협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도 나름대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에 따른 그 나름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바고를 조금 변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운명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